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새벽이죠. 아침 동트기 직전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뭐 농산물, 과일, 야채 뭐 다 비싼 게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산지는 싼데 유통 과정에 있어서 중간상인 밭대기 도매업자들이 이익을 편취해 가지고 밭에 산지 가격하고 최종 소비자들이 사 드시는 가격하고 몇 배가 차이 난다. 그래 가지고 각종 언론이나 뉴스에 기자들 많이 거론을 하죠. 오늘 제가 인터뷰할 분은 양파를 수십 년 밭대기 수집하면서 도매시장에서 양파를 도매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고향도 양파 주산지 창녕입니다. 이분과 인터뷰를 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금 금요일입니다. 작년만 해도 불금 금요일 최대 대목이죠. 주 중에 금요일 토요일은 뭐 기본 250에서 과일만 300 마진 좋게 팔기 때문에 새벽에 과일을 컨택할 때부터 긴장을 많이 하죠. 근데 올해는 또 다른 긴장, 물건이 없을까 싶어서 긴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과일 도매 시장 동향은 딸기가 많이 딸립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실 상태 좋은 거 산청 지리산 쪽이죠. 13,000원, 14,000원. 2번 딸기가 만원 선, 3번 딸기 알 작은 기 7,000원 선 했습니다. 서량은 11,000원 그랬죠. 작년 이맘때 서량이 6,000원, 7,000원 했죠. 많이 비쌉니다. 꽃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40에서 50% 정도 비싸죠. 비서실장이 이제 며칠 전부터 금실 서량과 더불어 피치, 하얀 딸기, 만년설 비중을 점점 늘리고 어제도 한 20몇 개가 와가지고 완판하고 오늘은 한 40몇 개 가져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만년설, 영어로 피치, 하얀 딸기 제일 큰 거 1kg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택배비 기본 4,000원,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는 택배비 7,000원 하면은 기본 3만원, 만년설 하얀 딸기가 기본 3만원 정도 쇼핑몰에 보면 나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보면 반값이죠. 지금 부산으로 치면은 아마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에 흰 딸기 만년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행사가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본 2만 몇천 원 합니다. 오늘 참외가 그대로 오르지는 않고 좋은 거는 11, 2만 원. 비서실장 저 참외 보이죠? 저기 8만 원짜리. 그렇고 산딸기 1kg 2만 5천 원 선 하죠. 아직까지 많이 비쌉니다. 그래도 어제 딸기 생각만큼 조금 덜 팔아도 기본 전체적인 매출은 어제도 선방했습니다. 한 오후 8시까지는 좀 주춤했는데 8시부터 9시 반까지 좀 와락 좀 팔았습니다. 장사라는 게 오전에 좀 되면 오후에 안 되고
오후 4시까지 안 되다가도 막판, 피니시, 마라톤 결승점 인근에서 좀 많이 팔리고 장사가 묘합니다. 어제 효자 종목은 바나나가 보통 3만원 넘습니다. 한 박스. 어제 12,000원에 4박스 가져오갖고 바나나 기본 사고, 딸기 그래도 매출의 70%에서 80%는 딸기입니다. 도매 시장은 수입 과일이 점점 귀해지고 오르고 딸기 양이 지금 한 60% 정도 심한 데는 한 70% 줄었습니다. 방금 한 10분 전에 산지 수집하시는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양이 점점 줄고 그리고 가격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작은 딸기는 쨍 공장으로 바로 보낸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수량 기준으로 1번 제일 큰 거 10,000원, 11,000원 이 가격이 날씨 변수만 없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5월 초까지는 물고 갈 정도로 결국은 끝까지 가격이 하락을 안 하고 물고 가죠. 농사 잘 짓는 분은 5월 한 15일까지 20일까지 딸기가 나옵니다. 근데 비서시장은 끝까지 이제 딸기를 팔죠. 다음 주부터는 산딸기, 만년설, 하얀 딸기죠. 서량딸기, 금실딸기를 혼용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팔아야 돼요. 비서시장이 요즘 뭐 촌놈입니다. 고향이 촌이고 또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또 과일집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새 대두되는 게 많죠. 식탁 물가, 야채, 과일이 비싸가지고 언론에 각 언론에 매 8시 뉴스, 뭐 9시 뉴스, 뭐 메인 화면에 계속 장식을 하죠. 근데 과일이든 야채든 생산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내리지 쉽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살 사람이 10명인데 그 품목에 15명 분이 생산되면은 그건 폭락합니다. 지금 사과가 살 사람이 10명인데 사과가 8개 밖에 없다 하죠. 그러니까 폭등하는 겁니다. 농산물은 날씨, 기후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우리가 그 취재하는 기자들 있죠. 이게 이제 심층 취재를 좀 해가지고 왜 비싸냐 산지에 인터뷰를 따죠. 농민들이나 뭐 이런 관계자 앞뒤 자르고 그 농민들 할 때 나는 싸게 울며 계좌 먹기로 싸게 팔았는데 도시에서는 비싸더라.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편집해 갖고 앞에 영상에 잠깐 보여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저 아시는 지인 중에 아는 형님인데 양파 주산지가 창녕이죠. 경남 창녕. 창녕에 나고 자랐고 창녕 양파를 수십 년 밭대기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약 20년을 양파 밭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도매도 하십니다. 근데 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화면에는 그분이 이제 영상에 나오는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그냥 구두로 하자 이래가지고 한 30분 제가 무릎 묶고 답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하면서 자기가 돈 번 거는 불과 3, 4년 그 돈을 벌었다는 것도 자기 직장생활 자기 노동한 인건비 정도밖에 안 벌었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이러려면 내가 노가다 하지 왜 이게 양파 밭대기를 했나 이럴 정도로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합니다. 일단 농민들은 지금 촌에 다 고령화되어 있고 이러죠. 심어갖고 양파가 흙에서 약간 아물기 전 약간 새끼 양파가 됐을 때 밭대기를 합니다. 밭대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200평에 얼마 해가지고 팝니다. 팔고 기본적인 관리만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날씨 변수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뭐 올해같이 기후 이상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200평에 300만 원 팔았는데 나중에 수확하다 보니까 100만 원 밖에 안 돼도 농민은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안 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100m 한 400통 달린 한 동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1100만 원 농민이 팝니다. 그러면은 밭대기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m 한 동에 400개에서 450개 수박이 달렸는데 1000만 원에 샀다 칩시다. 거기에 플러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확 때까지 관리는 그 농민 판 사람이 해줍니다. 뭐 환기라든지 또 예를 들어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해줍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거나 기상 이변이 생겨갖고 수박 하우스가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담겼다. 그거는 농민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한동 100m짜리를 그러면 일단 주먹만 하든 10kg든 5kg든 400개 달렸다 하면은 하우스 안에서 한 통에 25,000원이 치입니다. 거기서 수박 한 동 작업해주는 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차에 작업해가 차에 실어주는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차가 경매장이나 도매상에 운송하는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 운송비에서 도매업체에서 두 가지입니다. 사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사가지고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시장 시세에 따라 내 수박을 좀 팔아도 그러면 수수료가 보통 한 7%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 도매상들이 직접 사는 사람도 있고 사가지고 도매상에 팔아도 하고 위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운송비들이 작업비 실어가지고 운송하고 이런 게 한 2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럼 1200만 원 있죠. 그러면 400 로스 감안하고 400통이면은 크든 작든 수박 한 통이 3만 원 가까이 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10평짜리 달세 200만 원짜리 가을 가게를 한다 치면 솔직히 3만 원에 도매 가지고 와갖고 얼마에 팔겠습니까? 최소 3만 6천 원, 7천 원에 팔아야 카드 해줘야죠. 그래도 마진을 3만 원짜리 20% 보면 3만 한 6, 7천 원 됩니다. 20% 마진 보면 총 금액의 카드 수수료가 2.5% 정도 꺾이죠. 그러면 집세 내야죠. 그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그렇는데 쉽게 말해서 하우스 안에 달리 있는 상태에서 25,000원짜리 수박을 소비자들은 35,000원에 사 먹는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알이 3kg도 25,000원 치고 10kg도 25,000원 치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8kg는 밭에서 3만원 정도 묵힐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그럼 그걸 예를 들어 37,000원, 8,000원 사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7, 8,000원 아끼려고 수박 한 뒤 두 뒤 사물 사람이 밭에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상인이 예를 들어 뭐 밭에는 1,000원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따지면은 그리고 올해 짭짜리 도마도 대저에 한 거 있죠. 지금
도마도가 줄기입니다. 이 줄기가 달리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 최소한 6단까지 1단이 도마도가 익으면은 2단에 꽃이 피가 또 익어오고 3단 꽃이 피고 4단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하는데 최소 6단까지 따야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옵니다. 올해는 4단에서 4단 정도 따는데 4단 정도도 예년의 수확량의 70% 정도밖에 안 되고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겨울에 습도가 많아서 5단, 6단, 7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단에서 시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도마도 밭대기 한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한 10%, 15% 손해를 받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30% 손해를 받습니다. 내가 3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내가 건진 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당신 손해봤으니까 내가 좀 덜 받을게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까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밭대기 하는 사람이 좋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 15% 좋은 신경 써가면서 그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손해보는 게 밭대기 10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이런 경우 있죠. 태풍이 불러가 전라도나 안성 쪽에 태풍이 불러가 배가 싹 다 떨어집니다. 경북 상주에는 태풍 영향이 없어갖고 태백산맥 저쪽에 배가 멀쩡하다. 태풍이 불어가 배가 다 떨어지가 배 한 박스 10만 원 하는데 상주는 수확량이 줄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그 해에 돈을 좀 벌겠죠. 그런 유행을 바라고는 크게 밭대기 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 앞에 영상에 한번 이야기했죠. 평생을 감자만 밭대기 하던 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나는 올해 정리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의 흔히 버터칩 감자 한 박스가 1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8만원까지 올라간 걸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오래됐죠. 그때 계기로 비청산도 그게 자기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듯이 유통 단계를 혁신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도매 장터를 만들어 갖고 근데 상품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양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양파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이 붙은 양파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한 거는 30% 이상 됐습니다. 그거는 사가지도 않습니다. 밭에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정도라 값도 안 나가고. 그런데 농민이 예를 들어 양파 어느 정도 씨알이 맺히기 전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다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해가면서 해가지고 자루에 담아갖고 공판장에 넣고 도매상에 넣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소비자들 있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강원도 요새 배추 비싸죠. 양배추 비싸고 강원도 고냉기에 배추 한 포기가 500원 한다. 예를 들어 1000원 한다. 서울이나 부산에 2000원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운송 임금비 이런 것들이 요새 지금 하우스 산딸기철이죠. 저 부산 인근 김해, 대동 이런데 70 넘은 할머니가 산딸기 아침에 갔다가 오후 다시 마치는데 산딸기 따는 인건비가 10만 원입니다. 갈 때 데리고 가야 되고 점심 줘야 되고 집에 어느 정류장까지 대부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치입니다. 12만 원.
70 할머니 산딸기 따는 인건비가 12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이 나는 돈을 못 벌고 중간 상인이 돈 벌고 그래야 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중간 상인한테 안 팔고 당신이 경매장이었거나 당신이 직거래 하거나 인터넷 판매하거나 왜 안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TV 나고 인터뷰할 때는 나는 농자금도 막 못 갖고 비료값도 못 주는데 중간 상인이 농락을 해가지고 도시 사람은 비싸게. 요새 세상이 그렇습니까? 요새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정 농산물을 수확해가지고 뭐 공판장이나 위탁이나 도매상에 있는 일인데 진짜 날씨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수요가 없을 때 그 시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비서실장이 시간차 구매한다 했죠. 딸기 어제 딸기가 좀 어느 정도 오늘 딸기를 어제 목요일이죠. 못하면은 내일 내가 못할 수가 있다 이래갖고 어제 아도를 쳤다 했죠. 많이 가져왔다. 오늘 새벽에 4시 50분 갔습니다. 딸기 아예 없었어요. 오늘 서량이나 금시는 딸기 안 했습니다. 어제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시간차 구매. 그리고 비온 뒷날, 비온 날은 장사 안 되죠. 그럼 비온 뒷날은 주문이 없죠. 그때 많이 합니다. 400개, 500개. 그럼 뭐 정상가가 만 원인데 7,000원 내가 살 수도 있고 8,000원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차 구매를 하고 그럴 때 딸기 지리산 진주수곡 딸기는 으이씨 정상 어제 만 원인데 오늘 왜 내 7,000원 입금시켜주노 8,000원 입금시켜주노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딸기는 계속 따내야 되고 계속 익어 나오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시세가 하락됐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누가 중간에 뭘 해묻다 어쨌다. 중간 상인이 많이 수고했는데 소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부도나고 집 팔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오이 2개 사물 오이 1개 사물 여름 되면 오이 좀 심으면 오이 쌉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물 맞으면 커 올라오는 게 오이인데 싸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좀 비싸죠. 지금 산딸기가 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노지 산딸기는 좀 쌉니다. 이제 농산물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지금 혹시 뭐 산지가 뭐 쌀 거냐 도마도 대저 인근에 도마도 길거리에 파는 도마도가 있습니다. 임시 막사를 지어놨고 거기 사나 마트에 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농민들이 일반인들한테 절대로 싸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더 비싸게 팝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만년설 제일 굵은 거 16,000원 팝니다. 인터넷 오늘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니까 27,000원 그것도 택배 플러스 4,000원 하면 31,000원입니다. 반값이라 반값.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날씨가 정상화되면 모든 게 풀립니다. 지금부터 날씨에 큰 변수가 없으면 가을에 사과도 좀 싸집니다. 태풍이 없으면 좀 싸집니다. 갑작스레 눈이 오거나 기온이 내려가고 사과꽃이 얼지 않은 이상 가을 되면 사과 좀 싸집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어가 사과가 엉망이 되면은 또 가을에 사과 비쌉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중동에 홍수 났다 했죠. 몇 년 비올기 하루 만에 왔다 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지 대한민국만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외국에는 사과가 싼데 한국만 비싸다. 품종에 따라 다르고 선호하는 품종,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기 좋고 큰 걸 원합니다. 유교적인 제사를 많이 지나고 선물하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키로로 팝니다. 모든 과일을 키로로 팔지 뭐 큰 거는 개당 얼마 이렇게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해봤는데 조금 추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좋은 거 물 때 약간 밑에 거 묻어 대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서면 문화로 58세 오늘도 길에 듣죠. 가을 가게 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불금 행복한 하루 되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